그래서 롱 셔텀 메모리 모델이라는 것은 그 인지 심리학 쪽에서 이제 나온 그 롱텀 메모리와 숏텀 메모리의 개념을 그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롱텀 메모리가 뭐고 숏텀 메모리가 뭔가를 이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기억을 할 때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이제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그 신호를 받아서 바로 그 신호가 기억되는 그러한 기억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 하면 숏텀 메모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기억하는 저장 장치, 뇌의 일부분을 이제 숏텀 메모리라는 거죠. 그래서 숏텀 메모리 또는 이제 뭐 다른 말로 워킹 메모리, 계속 사용하는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이마 앞에 전두엽이 이제 이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전두엽. 그래서 이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뇌라는 거죠. 앞에 있는 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숏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이제 좀 더 숙성이 돼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억되는 거를 하는 장소를 롱텀 메모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롱텀 메모리에는 그 다양한 이제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되는데 그 명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미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억하는 이제 롱텀 메모리는 이제 뇌의 모든 부분이 이제 그런 걸 다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이제 기억하는 것들을 이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식의 종류에는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하게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암묵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뭘 알고 있다, 무슨 이론이다,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명시지 또는 뭐 형식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날리지를 지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형식을 갖고 있는 구체적으로 내가 뭘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아는 것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는 것하고 근데 어쨌든 그것들은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롱텀 장기 기억들은 이제 롱텀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입력되는 뭐 오감을 통해서 입력되는 것들을 잠깐 이제 저장된 걸 이제 숏텀 메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숏텀 메모리는 이제 전두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답안지를 잘 쓰고 공부를 잘하려면 지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롱텀 메모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아기들이 방금 들었던 거를 그냥 쫙 잘 외운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숏텀 메모리에 있는 겁니다.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이제 숏텀 메모리가 계속 퇴화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들은 것도 머릿속에 숏텀 메모리, 워킹 메모리에 남아있지 않고 바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방금 지나갔는데 번호판이 뭐였지? 그런 경우 그게 이제 쇼텀 메모리고,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갖고 머릿속에 이제 기억돼 있는 것은 뭐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가 돼도 그걸 이제 뭐 기억이 나는 거죠. 기억이 나고 문제도 풀 수가 있고, 아니면 암묵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도 그냥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잠재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묵지와 형식지를 같이 이제 포함해서 이걸 이제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때 뭐 나이지 엔지니어링, 지식공학 하면서 암묵지가 뭐고 뭐 형식지가 뭐고 해서도 한참 그 경영정보학 분야에서 중요한 이제 주제로 뭐 거론됐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쇼텀 메모리에 저장되는 건 지식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만 순간적으로 기억을 잘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기억한 게 롱텀 메모리로 건너가서 저장이 돼야 이제 지식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텀 메모리는 이제 단기 기억에 활용이 되는 거고, 쇼텀 메모리에서 단기적으로 기억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나이에 따라서 젊었을 때는 훨씬 단기 기억을 잘하죠. 이게 눈에 방금 본 것도 그냥 쫙 외우잖아요. 외우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방금 본 걸 굉장히 잘 외우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잘 못 외우고,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봐서 한 7개 전후를 외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숫자를 쫙 불러주면 그 들었던 것 중에서 최근에 들은 한 7개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5개부터 9개까지죠. 를 이제 그 쇼텀 메모리에 있어서 바로 기억해낼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개수가 많아지면 쇼텀 메모리에서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번호판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숫자가 대충 몇 개입니까? 자동차 번호판 같으면 뭐 7개, 8개 이렇게 되죠. 7개, 8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 3 가에 4, 5, 6, 7. 그럼 이제 전부 다 합치면 8개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뭐 010, 그 다음에 1, 2, 3, 4에 4, 5, 6, 7. 뭐 아니면 1, 2, 3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4, 5, 6, 7. 그 다음에 뭐 0, 2, 뭐 이런 유선 전화기인 경우에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전화번호의 숫자가 대략 7개 아니면 8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7개, 8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단기 기억에 저장되는 것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 숫자로만 다지 않고 여기에 한글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 알파벳을 집어넣는 이유가 사람들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기억을 하는데, 이게 꼭 숫자 하나, 글자 하나가 아니라 어떤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크라고 그래요. 덩어리. 덩어리 단위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 2, 3, 가에 4, 5, 6, 7을
하나하나씩 기억하면 8개가 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1, 2, 3을 한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 이 숫자 문자를 하나로 하고 4, 5, 6, 7을 한 단위로 이렇게 외우면 기억을 하면 이게 청크가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그 기억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뭐 문자나 뭐 번호나 이런 걸 할 때 숫자만 이렇게 쭉 하는 게보다는 중간에다가 다른 형태의 그 부호들을 같이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청크의 개수, 덩어리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는 사람은 이것을 청크를 이 경우에는 몇 개로 보느냐 그러면 3개로 보는 거죠. 3개로. 그래서 요 문자가 하나, 그 다음에 문자 앞에 있는 숫자 3개, 문자 뒤에 있는 숫자 4개를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한 개 한 개씩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들이 저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뇌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사람들은 롱텀 메모리가 장기 기억 뇌가 있고 단기 기억 뇌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뇌에는 이제 암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기억 그 다음에 형식지가 있고 또는 명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 뇌에는 보통 한 짧은 시간 한 30초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건데 30초가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또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이전 거는 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오래 기억하려면 그 30초 안에 그것을 이제 장기 기억 뇌로 이렇게 옮겨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서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뇌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때는 그런 이제 뇌에 대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활용을 해서 순환신경망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모델링한 게 롱 쇼텀 메모리 LSTM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RNN은 장기 기억뇌나 단기 기억뇌나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뭐 기억장치 뇌 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서 뇌에 기억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기억되고 있는 것에다가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여서 다시 그 기억되는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게 그냥 순환신경망 단순 RNN이고 롱 쇼텀 메모리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기억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쇼텀 메모리에 기억되는 것, 하나는 롱텀 메모리에 기억되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LSTM 모델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롱텀 메모리에 기억되는 그 정보하고 쇼텀 메모리에 기억되는 정보를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순환신경망 모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유인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순환신경망에서는 이렇게 새로이 들어온 정보하고 기존에 기억하고 있는 기억된 정보하고가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이 기억된 정보를 LSTM에서는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롱텀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 하나는 숏텀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 그래서 숏텀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는 이제 외부로 출력되는 예측값이,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예측한 값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처리해서 예측한 값이 이제 숏텀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롱텀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들은 셀의 스테이트다 그래가지고 장기 기억 장치에 기억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LSTM 모형에서 장기 기억 장치에 기억되는 내용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입력이 오면 그게 이제 새로운 입력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단기 기억 장치에서 그걸 처리해서 그 결과를 이제 외부에 전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처리한 정보가 또한 어디로 가는 거죠? 장기 기억 장치로 가서 장기 기억 장치에 기억되고 있는 정보도 갱신을 하죠. 그래서 이 외부 데이터하고 단기 기억 정보를 같이 처리를 해서 이제 단기 기억 정보가 이제 산출이 됩니다. 산출이 되는 거하고 병행해서 이 정보가 다시 이 장기 기억 장치에 가서 장기 기억 장치에 기억되어 있는 것도 서로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식이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복잡하게 돼 있는 수식 여기 상호 이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기억 장치에서 기억하고 있는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HT-1이죠. HT-1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입력 XT죠. XT를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장기 기억 장치에서 우리가 뇌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얼마 정도를 잊어버릴 것이냐, 제외할 것이냐는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 새로운 정보를 처리를 해서 이전 정보를 이전에 그 롱텀 메모리에 있는 그 정보를 얼마나 잊어버릴 것인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 값이 0이면 이전 거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1이면 이전 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전 걸 얼마나 잃어버릴 것인가를 계산을 하고, 또 동일하게 이제 그 단기 기억 장치에 있는 그 정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외부 정보를 받은 거를 처리해서 롱텀 메모리에 얼마만큼 새로이 추가할 것이냐는 것을 계산을 해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롱텀 메모리에 있는 정보 CT-1 이전에 장기 기억 장치에서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 정보를 갱신을 해서 새로운 이제 장기 기억 장치에 갱신될 정보 CT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CT는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정보들 중에서 이제 얼마를 잃어버릴 것인가,
잊어버릴 것인가를 계산을 했죠. 그 비율을. 그럼 그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이전에 그 장기 기억 장치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이제 사용할 부분이 이제 여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받아들인 정보를 여기 새로이 받아들인 정보들을 계산을 해서 추가할 롱텀 메모리에 추가할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정보를 이제 롱텀 메모리에 기록을 저장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장기 기억 장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가 갱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식이 갱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갱신을 해서 이제 다음 상태로 계속 이제 롱텀 메모리에 있는 지식들은 이제 갱신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외부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해서 그 결과를 이제 외부에다 산출해야 되는데 외부에다 산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장기 기억 장치에 있는 그 지식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제 활성화 함수는 앞에 강의에서 동영상 강의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 H를 사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활성화 값은 마이너스 1에서 뭐 1까지죠. 그래서 이 기억 장치에 있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고 기억 장치가 작으면 이제 활성화가 작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 시그모이드 함수 비슷한 형태의 값을 가지죠.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고 반해서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롱텀 메모리에 기억되고 있는 그 지식을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숏텀 메모리에서 기억하고 있는 이전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사용해서 새로이 받아들인 그 출력 정보 그것을 이제 같이 계산을 해서 외부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산출하게 되고 그 외부에서 산출한 정보가 다음 상태에서 또 그 잠재 정보로서 다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산출한 정보가는 외부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YT로서 이제 외부로 출력이 되죠. 외부로 출력이 되는 동시에 이것이 이제 다음 입력 데이터와 같이 결합해서 다시 숏텀 메모리에 정보를 갱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숏텀 메모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조금 전에 봤던 단순 순환신경망 모형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고 다만 이제 롱텀 메모리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지식 상태를 계속 바꿔주면서 이제 계속 진행해서 가는 것이 LSTM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환신경망이 이제 어떤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러면 입력이 하나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 이제 들어오면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해서 이미지의 제목을 이 제목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입력은 하나고 출력은 여러 개다 해서 이제 원투맨이고, 그 다음 형태는 이제 many to one 토폴리지인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떤 입력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다 처리를 해서 결과는 입력 데이터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하나의 결과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미 분석,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 그러나요? 뭐 상대방이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는 거냐 아니면 비호감이냐, 우리 상품에 대해서, 아니면 뭐 우리 회사에 대해서 또는 나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단어를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단어들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어가 이제 입력되고 나면 그 결과 가 이제 이 입력된 일련의 단어들이 무슨 의미이냐 하는 것을 이제 출력하는 그런 이제 예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ny to many 이제 형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처리해서 순차적으로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기계 번역 같은 거죠. 단어가 쭉쭉쭉쭉 돌면 단어가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이쪽에서도 단어가 쭉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기계 번역 순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또 many to many 토폴리지는 순차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것하고 다른 것은, 이 앞에 것은 여기서 순차적으로 단어가 들어오고 여기서 순차적으로 나갔지만 이 단어가 이거하고 꼭 이렇게 매치가 되고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일련의 단어가 결과물이 나가기만, 아웃풋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반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단어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여기로 나가고, 여기 인풋이 오면 또 처리를 해서 이 인풋에 대한 결과가 그 다음 아웃풋으로 나가고,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이제 시계열 예측 예제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날씨가, 기온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그 기온을 처리를 해서 다음 기온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오늘 뭐 11월 9일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11월 10일 기온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내일이 돼서 11월 10일 기온이 들어오면 그걸 사용해서 11월 11일 기온을 예측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순환신경망이기 때문에 그냥 9일 걸 데이터를 가지고 11을 예측하고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 10일 데이터를 가지고 11일을 예측하고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9일 데이터를 가지고 10일 데이터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측 정보를 그 다음날 또 10일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측된 정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데이터하고를 같이 결합해 같이 사용을 해서 그 다음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지난 예측을 다음 예측할 때 또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예측할 때는 또 지지난 예측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순환신경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